이제 유김에서는 이제 이 720과를 씁니다. 뭐 사주는 그 개수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몇십만 개라고 하는데 유김에는 72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72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김을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유김은 엄청 어렵다, 배우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럼 명리는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리를 공부하신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배우러 다니세요. 만약에 유김을 10년을 하면 한 5년만 열심히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반도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72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유김의 지금 720개의 과정도 중에서 오늘은 갑술순 중에 있는 을해일, 을해일에는 1국에서 12국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을해일 12국으로 신수정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전도 아래에 보면 이제 과와 격이 적혀 있는데요. 이제 원수과라 하면 4개 과 중에서 이제 여기를 사과라고 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고요. 4개 과에서 이 아래 위로 극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 아래 위로 극이 있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제4과만 위에서 아래로 극을 해서 제3과가 발룡이 됐습니다. 이제 발룡이라는 단어는 유김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자평진전에도 나오고 척천수천비에서도 나와요. 이 발룡이라는 의미가 쓰임이 나타났다는 뜻인데요. 일년 신수에서는 이제 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 발룡된 거. 발룡이 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원수가의 뜻을 이렇게 알아보면 위에서 아래를 극을 한 게 원수가인데, 이 천반은 이제 부모님, 아래는 자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또는 남편과 아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반이 하늘을 뜻하고 집안이 땅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또는 남편이 아내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뭐 그러한 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정은 가장의 권위가 서 있는 가상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심가라면 그 반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아내가 남편을 뭐 무시를 하고 뭐 그러는 가상인데 지금은 원수과여서 원형 이정의 상이고 만사 형통한 상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아래에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에 점씨가 재성인 이 점씨 이제 점씨가 술인데요. 이 유김에서는 이제 점씨로 레정 또는 이제 레정도 되고 어떤 이제 기미 첫 기미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점씨도 처제효 그리고 이제 초전도 처제효. 그래서 이 집의 가장 새해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처제효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사는 재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일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유김에서는 이제 대개 표현을 합니다. 일간은 사람 그리고 일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되겠는데요. 유김은 이 주객체 관계, 아타 관계가 분명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가는 이 집에 사는 사람, 일지는 집 또는 가정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간상의 육합이 자손효 사이에 타고, 예, 육합이 요 자손효에 탔는데요. 그 명리로 말하면 식신상관이지만 우리는 자손효라고 부릅니다. 자손효. 뭐 여기도 예, 자손효가 보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모효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처제효. 예,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요 두 군데는 형제효. 그래서 형제효를 명리에서는 비경급제라 하지만 유김에서는 그냥 형제효라고 부릅니다. 자, 간상의 육합이 자손효 사이에 타고 다시 역마에 해당이 된다. 역마. 이제 역마는 요 일지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물론 이제 연마도 쓰고 월마도 쓰고 시마도 쓰긴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일지 기준의 역마. 그러니까 해날이나 묘날이나 미날은 역마가 사입니다. 그래서 요 사는 이제 요 마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역마라는 뜻입니다. 역마에 해당한다. 제2과에서는 추작이 자손효 오예탄이 진주작이다. 이제 이 지금 요 글자는 추작의 줄임말인데요. 그 추작인데 그 추작의 오행은 본래 화입니다. 그래서 추작의 오행이 본래 화인데 화에 그리고 추작의 본래 또 12지는 오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작이다 해서 이제 진주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오에 안 타면 그냥 주작 성신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가 작년의 태생이 이 작년의 태생 그러니까 여기 민영 기준의 이 오는 이 병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한자가 안 나갔다면 이거 이제 작년의 태생이 자녀가 공부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성격 향상은 불제고 몸에 병을 얻는다. 자, 이 병부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병부는 병들 병자에 부호할 때 부자입니다. 부적할 때도 이 글자를 쓰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태에서는 병부입니다. 작년태에서는 병부. 나의 자식이 내 자식이거든요. 병부면 병났다는 뜻입니다. 병이 들었다. 병났다. 유김에서는 이 신사를 씁니다. 신수에서는 꼭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손효가 병보면 자식이 병났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만약에 처제효가 병보다 그럼 처가 병났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제 장생이 병부에 해당되면 장생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한테 병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여기 아내한테도 병이 있네요. 백호 탔으니까. 근데 백호도 병이고 병부도 병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에 병을 얻는 이유는 자손효가 병부기 때문에 작년태세를 병부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대유학당에 내년 유김청정 나왔냐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아직 못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제 제가 메일로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12월 중에는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책력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태세신살, 사계신살, 그리고 이제 앞에 중간 좀 보면 그 뭐가 있나 하면 월근신살도 있는데요. 이제 없는 분이 계셔서 작년 이제 요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계민년 기준에 계민년 기준의 병부는 바로 요거 오가 병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금년은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 내년은 이제 인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차가 바로 병부가 됩니다. 이제 금년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병부가 됩니다. 그래서 병부를 좀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봤고요. 성적 향상을 둘째고 몸에 병을 얻는다. 몸 아프면 공부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침 감기로 만약에 병이 났다, 감기 때문에 고생한다, 정신 집중이 안 되거든요. 당장 막 그냥 들어 누워야 되고 병원 치료 다녀야 되는데 공부 못 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번호를 제가 좀 확인을 못 했네요. 1, 2, 3 하고 나서 또 2번 이렇게 붙여놨네요. 그러면 일지는 가정이다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가정궁인데요. 우리 집을 뜻해요. 그 선생님들 다 이제 집이 있으시잖아요. 가정. 여기가 바로 가정을 뜻합니다. 일지인 해가 월장이고, 이 월장이 이렇게 해가 월장인데요. 그 월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봤고요. 다시 장생이니 본래는 백일하다. 그 일간 기준의 장생인데요. 장생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을목이 나인데요. 나를 낳은 것은 부모효입니다. 자도 부모효고 해도 부모인데 이 해를 더 좋게 봐요. 왜냐하면 순수한 오행수거든요. 이 자는 도화가 끼어요. 도화, 패식 이게 끼기 때문에 좀 격이 떨어지고 이 장생이 더 좋은 건데, 그래서 요 해가 뭐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친부모님 뭐죠? 친부모가 아닌 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격에 이제 높낮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지상의 자가 일간의 폐기고, 자 여기서 이제 폐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폐기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12운성의 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욕을 뜻하고, 그리고 일지의 도화다. 해묘미의 도화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화라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도화도 되고 욕도 되고, 유김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폐기, 폐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음시는 지상의 축과 우녀상회이다. 이 자하고 축은 육합을 합니다만은 뭐 6개의 육합이 있지만 자와 축하고의 육합을 우녀상회라고 하는데요. 우녀상회는 견우와
그 직녀가 서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난다. 7월 7석에 만난다라고 하죠. 그 리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누가 그 7월 7석에 정말 견우 직녀가 만나는가 누가 그 학술지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 재미있게 봤는데 어떤 상징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거나 결합하는 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상의 축과 우녀 상회인이 색정사로 인해 가정에 풍파가 우려된다. 그 왜 그 결혼으로 안 보고 정상적인 결혼을 안 보고 그 나쁜 의미의 이제 색정사로 표현을 했냐면 도화기 때문에 12운성의 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에 낀 결합이거든요. 그게 뭐 음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끼었기 때문에 나쁜 의미의 결합, 음란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끼었다면 집에 결혼하는 자녀가 생겨요. 결혼하는 자녀. 그러니까 뭐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누가 뭐 아들이 장가가든 딸이 시집을 가든 좋은 일이 있는데 지금은 바람 나는 색정사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세명이 국의 자수가 아니고 다른 국의 일지가 다른 국일 때 그 위에 자가 있으면 색정사로 안 본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해가 아니고 도화와 용만 아니면 돼요. 도화와 용만 아니면 다른 자는 그냥 일반이라는 얘기죠. 일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유축이라든가. 이게 도화 아니죠? 예. 도화가 아니고 12 일간이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욕도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혼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 근데 이거는 이제 도화와 욕이 끼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좀 좋지 않은 비도덕적인 그런 결합. 그러니까 음란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참여 정부가 있었는데요.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문이 풀리고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부부 건설이 어떤가? 이제 신수 봐줄 때는 부부 건설도 봐줘야 돼요. 부부 건설이 좋은지 나쁜지 부인이 바람 나는지 남편이 바람 나는지 이거 봐줘야 되거든요. 일간은 남편, 일지는 아내와 가족이다. 지상의 자가 간상의 살을 극하고 그 음신에서 간음의 어와 시음의 축이 육해며 간지가 교차 상각을 해서 무원격이니 부부 불하의 상이다. 또 이제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로 봤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봤는데요. 이 오행의 생각은 다 잘 하시니까 수국화를 해요.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물총을 쏘아대는 상입니다. 물총을 쏘는 상입니다. 수국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를 연결을 하면 추고가 육해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명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건 뭐 형충파에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는 학파가 있고 종료해라고 하는 또 학파도 있는데 유김에서는 이거 형충파에 다 씁니다. 그래서 축가오는 축가오는 이렇게 되는데요. 육해는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렇게 이거를 이제 손바닥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손바닥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사, 인이고 사잖아요. 제일 아래 기준, 지방 기준. 육해가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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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제 짚으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고 이게 육해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수국화를 알듯이 추구는 육해구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나쁘다 금설이 부부 금설이 왜 물총을 쏘아야 되고 서로 해치는 관계니까 해치는 관계. 그런데다가요 이 과정에서는 요렇게 수국화 또 이제 얼목도 되고 진토도 됩니다만은 토국수.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요 십기공하고 이 지상의 이 관계를 이제 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차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차라고 부릅니다. 교차해서 이제 극을 하는 것을 교차상극이라고 부르는데요. 뭐죠? 네? 춤, 사회춤. 뭐. 그건 물론입니다. 네, 예, 합도되는데 제가 혼란스러울까봐 이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래간만 봐서. 네, 충도 되고 이 합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격이 나왔습니다. 교차상극. 그건 무음격입니다. 무음격은 뭔가 하면 음란할 무에 음란할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음란이 두 번 겹쳤으니 음란의 뜻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제 무음격은 이제 이 남녀가 이제 이 바람 피는 걸 뜻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남 부부가 이제 바람 난다, 바람 핀다 이러한 뜻이 있고요. 이 바람 피면 뭐 부부가 불화할 수밖에 없겠죠. 너 왜 바람 피웠어? 나 결혼을 했으면 나만 사랑해야지 왜 딴 남자 여자와 사랑을 해? 뭐 그러면서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부부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